화면 붉게 치솟는 미국 국채 금리 그래프와 마이너스로 꺾인 실질 금리 곡선이 겹쳐지는 연출. 님들, 지금 전 세계 채권 시장이 역대급으로 폭등하면서 명목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을 모조리 훌러덩 깨부수고 있는데 정작 시장에 진짜 돈을 움직이는 실질 정책 금리는 오히려 마이너스 영역으로 더 깊숙이 파고드는 기괴한 이상 신호가 터진 거 알고 있었어? 화면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 헤드라인과 월가 대형 기관들의 자금 이동을 나타내는 인포그래픽. 뉴스에서는 트럼프 2기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꽁꽁 묶어둘 거라며 당장 주식 다 팔고 도망치라고 개미들을 겁주고 있잖아. 근데 정작 월가의 진짜 큰 손들은 겉보기에만 가혹해 보이는 이 명목. 금리의 착시 뒤에 숨어서 역사상 가장 완화적인 유동성 파티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 대중들이 패닉에 빠져서 던지는 물량을 밑에서 싹 다 쓸어 담는 진짜 돈의 흐름이 시작된 거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 화면 한국 GDP 1.7% 서프라이즈 데이터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 94조 원 수치가 선명하게 주민.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떠도는 소문이나 뻔한 뉴스 요약이 아니라 연준의 정책 지표 변화와 한국의 1분기 기적적인 성장률 서프라이즈 데이터, 그리고 대기업들의 천문학적인 법인세수 조달 경로까지 철저하게 정량적인 팩트만 가지고 분석해 줄 거야.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명목과 실질, 금리의 거대한 괴리가 가리키는 2026년 거시경제의 진짜 방향성은 물론이고 KOSPI 시장이 도달할 수밖에 없는 절대 깨지지 않는 짐바닥 가격의 실체를 완벽하게 손에 쥐게 될 거거든. 화면 호스트의 진중한 원샷 모션과 함께 텍스트로 KOSPI 짐바닥 7200PT가 강하게 박히는 연출. 과연 지금의 금리 발작이 주식을 매도하고 도망쳐야 할 파국의 시그널일까? 아니면 실질 주가 관점에서 저평가가 극에 달한 우량 기업의 지분을 헐값에 강제 매집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일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속에서도 시장의 하방은 이미 단단하게 통제되고 있을지 몰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명목. 금리와 실질 금리의 독특한 디버전스 기전입니다. 가장 먼저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명목 국채금리의 급격한 상방 돌파 현상부터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최근 채권 시장에서 미국 국채 2년물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4.0%를 가볍게 넘어서며 4.08%를 기록했고 10년물은 4.60%, 30년물은 무려 5.13%까지 속등했습니다. 명목 금리가 이렇게 치솟다 보니 시장에서는 자산 가격이 하락 압박을 받으며 글로벌 동반 침체가 오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번지고 있죠. 투자 심리는 급격히 얼어붙었고 기관들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잔뜩 몸을 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내부의 진짜 자금 흐름은 완전히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연준의 명목 정책 금리 3.75%에서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 CPI 증감률을 차감해 산출한 실질 정책 금리를 보면 완전히 상반된 구조적 흐름이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4월 실질 정책 금리는 마이너스 0.06%였고 5월의 예상 헤드라인 CPI 4.18%를 대입하면 실질 정책 금리는 마이너스 0.43%로 오히려 마이너스 폭이 확대됩니다. 겉으로는 가혹한 통화 긴축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실제 실물 경제가 체감하는 통화 여건은 여전히 확장적이고 완화적인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괴한 금리 괴리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급변한 글로벌 경제 구조와 정책적 변화에 있습니다. 보편 관세 도입과 대규모 감세안이라는 강력한 정책 변수들이 부각되면서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받기 시작한 것이죠. 실제로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근원 PCE 물가지수가 연준의 목표치인 2.0% 이하로 떨어지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말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기존 2.1%에서 2.5%로 상향 조정되었고 대다수의 전문가가 기준금리가 장기 횡보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명목 금리를 위로 밀어 올린 것입니다. 여기서 복잡한 금리 메커니즘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일상적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의 명목 금리 상승은 수영장 관리인이 풀장에 물을 빼내려고 요란하게 배수 펌프 소리를 내는 상황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물이 다 빠져서 수영장이 바닥을 드러낼 것처럼 공포스럽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펌프로 빼내는 물보다 하늘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빗물이 더 많다 보니 수영장 안에 진짜 물의 양유동성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확장적인 마이너스 실질 금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현상은 실물 생산 주체들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어 발생하는 파국이 아니라 정책적 불확실성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명목 국채 시장에만 과도하게 선반영되면서 나타난 전형적인 다이버전스 국면인 셈입니다. 만약 이런 명목과 실질 금리의 디버전스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면 자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명목 금리의 고공행진이 유발하는 시각적 공포 때문에 주가 지수가 변동성을 키우며 일시적인 가격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심리적 임계선을 보며 발작적으로 매물을 던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현재 시장이 마주한 단기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완전히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연준이 자국 내 잠복 물가 경로를 추적하기 위한 성과 지표를 단순한 PCE 가격 지수에서 변동성이 제어된 트림 평균 트림드 민 PCE로 전향적으로 선회할 개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극단적인 물가 노이즈가 제거되면서 시장의 발작적인 금리 인상 확률 기조도 점차 합리적인 통제선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러 있는 한 기업들의 실질적인 자금 조달 여건은 보기보다 가혹하지 않으며 외생적 충격이 오더라도 주식시장의 시스템적 붕괴를 유발하는 극단적 폭락 MDD 마이너스 20% 이상으로 이어질 확률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한 방향으로만 맹목적인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체크 포인트를 딱 두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명목 금리의 수치에 속지 말 것 미국 국채 금리가 4%나 5%를 돌파하며 주는 공포는 시각적인 착시일 뿐 물가를 반영한 실질 정책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대의 확장적 영역에 잔류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약적 금리의 장기 횡보 가능성 트럼프 정부의 관세 및 감세 정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이 둔화되면서 연준의 기준금리가 대다수의 예상보다 높은 3.5% 이상의 수준에서 장기간 머무를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글로벌 시장이 명목 금리의 공포와 실질 금리의 유동성 확장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와중에 오히려 엄청난 경기 서프라이즈를 터뜨리며 독주를 준비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시장이 아직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거대한 변수가 바로 이 나라의 펀더멘털에서 나오고 있죠. 과연 법인세수 대폭발과 함께 역대급 GDP 성장률을 기록하며 월가의 스마트 머니를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있는 이 국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꼭 봐야 하는 부분은 바로 한국 경제의 1분기 대반전과 KOSPI 시장에 숨겨진 실질 가치 평가입니다. 국내 거시경제 환경을 보면 많은 이들의 우려와 달리 수출과 재정의 정교한 시너지 속에서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견고한 회복세를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2026년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7% 속보치 기준 1.694%를 달성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출했죠. 이는 전 분기까지만 해도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성장률 순위를 단숨에 주요 22개국 중 정상의 위치로 도약시킨 놀라운 지표적 전환입니다. 겉으로는 내수 침체니 경기 둔환이 하는 비관론이 팽배해 보이지만 내부 흐름은 완전히 다르게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이 지표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숫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9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실적을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법인세수 확보에도 엄청난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성장률 서프라이즈가 나타난 근본적인 원인은 글로벌 정보기술 IT 수요 부활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청주 공장 등의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인공지능 AI 확장 사이클의 수혜를 완전히 흡수하면서 단독으로만 38조 원의 영업이익을 공헌했죠.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도 강한 이익 모멘텀이 나타나며 부품 장비 기업인 토요토요 역시 1분기 매출 201억 달러와 순이익 30억 달러라는 경이적인 성과로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서 복잡한 AI 반도체 가치사슬과 하드웨어 수혜 논리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글로벌 AI 열풍은 과거 19세기 미국의 골드러시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당시 금을 캐러 간 수많은 사람 중에서 실제로 떼돈을 번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진짜 돈을 확실하게 번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광부들에게 청바지와 곡괭이를 판 상인들이었죠.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역할이 바로 이 강력한 곡괭이를 독점 공급하는 일입니다.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이 AI라는 금을 캐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들고 줄을 서서 대한민국 반도체를 사가고 있는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러한 반도체 수출, 외끌이 장세가 내수 진작이라는 또 다른 과제를 남겼다는 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적자 국채를 단 한 푼도 추가 발행하지 않고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초과 세수만을 활용해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을 편성하는 영리한 정책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이번 추경을 통해 기존 국채 중 1조 원을 조기 상환하고 5조 원 규모의 바이백을 추진하면서 채권 시장의 수급 불안을 완벽하게 진화해낸 것이 국내 유동성 안정을 이끈 핵심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대급 펀더멘털과 재정 안정화 정책이 향후 KOSPI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과거 KOSPI가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전격적으로 5,300선을 탈환했을 때 시장 곳곳에서는 단기 낙폭 대비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며 쏠림 과열 경고가 잇따랐습니다. 명목 지수의 숫자만 보고 피로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매도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시장이 반응할 수 있는 또 다른 시나리오는 바로 실질 가격릴, 스타크 프라이스 관점에서의 재평가입니다. KOSPI 지수를 국내 실질 물가지표로 엄격하게 할인하여 환산해보면 현재의 주가 수준은 장기 역사적 성장, 추세선의 하단부를 여전히 밑도는 강력한 저평가 언더밸류드 구간 내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진짜 핵심은 연준의 극단적 긴축 위험성이 배제되는 명목 실질, 금리 간 디버전스 국면 아래에서는 외생적 지정학 충격이나 경제 불확실성을 극단적으로 최악의 경로까지 대입하더라도 KOSPI의 최대 가격적 조정폭이 고점 대비 MDD-10% 안팎의 지극히 제한적인 수준에서 제어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보수적으로 관산하여 도출한 KOSPI의 최종적인 진바닥 디피니티브 플로온 7200선 주변에서 대단히 견고하게 구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파트에서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할 핵심 요약입니다. 첫째, 반도체 주도의 펀더멘털 혁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합산 영업이익 94조 원은 단순한 착시가 아닌 실제 가치사슬을 장악한 결과물입니다. 둘째, 자금 중립적 재정 정책 추가적인 적자 국채 발행이 없는 자금 중립적 추경과 국채 순상화는 국내 채권 시장의 조달 비용 상승 우려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셋째, 실질 가치 기준 7,200선 진바닥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주가 측면에서 현재 KOSPI는 여전히 역사적 추세선 하단에 있으며 하방 위험은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자, 거시경제의 큰 흐름과 대한민국 시장이 가진 굳건한 바닥선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명목 금리의 공포 속에서도 마이너스 실질 금리의 유동성이 흐르고 있고 우리 대기업들은 역대급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 팩트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되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제부터 우리가 구축해야 할 실전 투자 포트폴리오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입니다. 시장의 발작적 조정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내일 아침 당장 어떤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디버전스 해소 국면에서 최고의 이익률을 수확할 수 있는 최종 결론과 포트폴리오 재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핵심은 명목 금리의 시각적 공포 뒤에 가려진 실질 가치의 격차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뜯어본 거시경제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와 감세 정책 우려가 미국 국채 금리를 사상 최고치로 밀어 올리며 금융시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실질 정책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에 잔류하며 시장의 유동성을 남몰래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이 기묘한 디버전스 국면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보여준 이익의 체급 변화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1분기 합산 영업이익 94조 원, 그리고 이에 기반한 주요 22개국 중 성장률 1위라는 성적표는 단순한 일시적 착시가 아닙니다. 표면적인 주가지수 숫자만 보면 과열이나 피로감을 느끼기 쉽지만 물가 상승률과 대기업들의 폭발적인 캐시플로우를 대입한 실질 KOSPI 주가는 여전히 역사적 성장 추세선의 최하단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외생적 충격을 극단적으로 대입하더라도 KOSPI의 최종적인 진바닥이 7,200선 주변에서 대단히 견고하게 구조화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핵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가격의 등락이 아니라 거대한 돈의 흐름이 어디로 고개를 틀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스마트머니와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공포를 선동하는 헤드라인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추가적인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오직 반도체 대폭발로 얻은 초과 세수만으로 26조 2천억 원의 추경을 짜고 오히려 국채 순상환을 단행했다는 정책적 건전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은 지금의 시장 조정이 자산시장의 구조적 붕괴가 아니라 명목 금리의 상방 발작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가격 왜곡이라는 점입니다. 실질 금리가 완화적 영역에 머물고 기업의 이익 기초 체력이 유지되는 한 기관들의 움직임은 투매가 아닌 헐값의 우량 지분을 강제 매집하는 과정으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정보의 비대칭 구간입니다. 다만 아직 시장이 완전히 상방으로 방향을 결정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지나친 희망회로나 맹목적인 낙관론은 냉정하게 경계해야 하죠.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이 글로벌 무역 가치사슬 자체를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임계점을 넘어서거나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민간 소비 유도책이 예상만큼 작동하지 않는 변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정적인 예언 대신 우리가 취해야 할 현실적인 태도는 철저한 조건부 시나리오 대응입니다. 연준이 단순한 PCE 대신 변동성이 제어된 트림 평균 PCE로 성과 지표를 선회하는지, 그리고 한국은행이 명목 중립금리 수준인 2.50% 동결 기조를 원달러 환율과 금융 안정 사이에서 얼마나 흔들림 없이 수성하는지가 향후 체크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단순 가격보다 이러한 매크로 변수들의 유기적인 결합을 관찰해야 할 때입니다. 진짜 중요한 변화는 이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아직 제대로 반응하지 않은 거대한 변수들이 여전히 수면 아래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모멘텀이 지나간 뒤 하반기로 진입할 때 발생할 미국 재정 건전성 악화, 불안감과 기간 프리미엄의 장기적 상방 위험은 채권 시장을 또 한 번 뒤흔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끝나지만 글로벌 통화 질서와 자산 시장의 시계는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다가올 FOMC 회의에서 연준이 던질 스탠스의 미세한 균열, 그리고 한국 반도체 대형주들이 보여줄 캐시플로우의 지속 가능성은 우리가 다음 파트에서 가장 먼저 추적해야 할 핵심 전장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기적인 시장의 붉고 푸른 움직임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 아래에서 묵직하게 움직이는 큰 흐름의 법칙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모두가 눈앞의 명목 수치에 속아 패닉에 빠질 때, 데이터의 이면을 보고 저울의 눈금이 바뀔 때까지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는 자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거시경제의 디버전스 해소 국면의 종착지는 과연 어디일지, 그리고 시장이 이 거대한 괴리를 어떤 방식으로 메워가게 될지 냉정하고 차분한 시선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